자, 여러분들 관세사 1차 시험에 그 내국 소비세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보면은 네 과목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회계학이 제일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이제 좀 과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국 소비세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회계학 때문에 그 예전에는 뭐 한 2,200명 그 응시해가지고 1,200명이 떨어질 정도로 그 회계학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발목을 잡는 게 이게 내국 소비세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 문제 출제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뭐 좀 떨어져요. 근데 출제 경향이 주로 그 이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회계사 세무사는 대부분이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국 소비세법이 이 집행기준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쭉 있는데 집행기준 사례까지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서 다루는 그런 그 이 집행기준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좀 다르게 표시해서 꼭 암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법도 그 이 사회의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사회 현상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은 그 내국 소비세법은 세 과목으로 그 돼 있죠. 자, 이제 그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 거. 자,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서 40문제 중에서 이제 이 30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75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실제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 이게 50점이 안 넘어요, 이게 내국 소비세법이. 물론 이제 회계학은 뭐 40점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평균. 그래서 이제 그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그 40점이라고 하는 거, 40점이다. 그 40문제 중에서 이제 그 40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몇 문제예요? 사실 16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회계학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이 40%니까 이제 16문제란 말이야? 그 찍어도 이 정도 맞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다가 꼭 회계학에서 좀 발목을 잡히죠, 이게. 근데 또 내국 소비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과목이 항상 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 16문제를 넘어가면 이제 꽈락이 되고요.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하튼 요거 수업 시간에만 제대로 집중만 하셔도 뭐 저 정도는 맞춰요. 왜냐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개별 소비세법이죠. 그리고 이제 주세법.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5문제, 이렇게. 5문제죠.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점, 이 만점으로 해서 문제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접근하기는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를 어려워하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듯이 풀이하듯이 공부해 나가시면 일상생활에서 다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내국 소비세법의 이제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세법이다 보니까 이제 법조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와요. 사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강조할 거예요. 그거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계산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나와요, 이게. 계산 문제가 이 4-5문제가 나오는데, 요 부분을
꼭 요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산 문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적어도 이 푸는 계산 문제는 좀 익혀두시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 계산기. 뭐 암산이 자신 있으시면 뭐 다행인데 계산기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이 좀 필요하고요. 자, 왜냐면 요것은 이제 이 서브노트 제가 가급적이면은 해당 파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요약 정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책에다가 그걸 적는 방법하고 별도로 연습장에다가 이 순서대로 적는 방법하고, 근데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별도로 서브노트 만드시는 게 그게 이제 유효하실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은 내국 소비세법은 제가 봐서는 발목 잡을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동영상의 그 단점이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꼭 동영상이든 이제 실제 오프라인이든 간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예? 왜냐면 이제 고시잖아요, 고시 공부. 고시 공부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지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공부한 내용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꼭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라.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서브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공부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니까 이 내용으로 바로 좀 들어가시죠. 자, 거기 교재 보면은 그 4페이지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부가세법이 이 30문제로 해서 파트별로 나와 있어요, 이거. 예? 근데 이제 쫙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앞에 총칙 부분이 거기서 한 평균적으로 4-5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나오는 게 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다루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그래서 이건 뭐 참조를 좀 하시고, 자, 이제 뒤로 가셔서 부가가치세 이 파트 1이라고 해서 총설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내용을 좀 다뤄보죠. 자, 이제 13페이지인데 부가세 개념이다 해서 나오는데 요것이 시험 문제 첫 번째 한 문제에게 이제 부가세의 특징이죠. 특징은 어느 세법이나 이제 부가세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자,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부가세라고 하는 게 이 밸류, 에디드, 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합쳐서 VAT, 뭐 흔히 이렇게 부르죠. VAT, 밸류 에디드 텍스. 요게 뭘 얘기하냐면 더해진 가치다 이렇게 불러요. 더해진 가치. 거기에 대해서 텍스,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부가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 뭐 달라요. 뭐 8%, 22% 뭐 율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몇 %? 10%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더해진 가치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0원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1,500원에 팔았다. 내가 사업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자들 많이 있죠.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5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내가 더해진 가치가 얼마예요?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500원에 팔았다면 더해진 가치가 얼마? 500원이죠. 500원이면 거기에 몇 %를 내는 거예요? 10%를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50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더해진 가치. 자, VAT는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얼마에 팔았어요? 1,500원에 팔았으면 500원을 더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더한 이 500원에 대해서 10% 내는 것이 부가가치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더해진 가치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직접 구하지 않아요. 네? 직접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냐면 물건을 사가져올 때 10%를 부담한 것을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한테서 이 10%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즉 거래를 통해서 매입 거래와 매출 거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150에서 100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50원을 산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 원래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10%를 내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 부가세 제도는 간접적으로 매입 거래하고 매출 거래에서 이렇게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상대방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50원을 갖다 낸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세는 거래세예요. 거래세. 거래세라는 얘기는 거래할 때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한 거하고 팔을 때 거래 징수한 거 거기서 빼가지고 이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했다. 상대방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입증제도예요. 그 입증제도인데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가세의 가장 근간이죠. 근간. 자, 일단은 더해진 가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국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세. 부가세는 국세다. 국세. 자, 국세는 과세권자가 자, 우리 그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세권자가 정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국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좀 비교되는 것이 지방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가 자, 누구로 되어 있냐면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 지자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다라는 얘기죠. 국세다. 이렇게. 국세다. 자, 근데 그거는 알으셔야 돼요. 우리 그 국세는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부가세를 이렇게 제주도에다 갖다 냈다. 제주도에다가 신고납부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에다가 우리 강남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제주 세무서에 갖다 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왜 그래요? 국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이 어디에 미쳐요? 우리나라 전 이 영토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런데 지방세를 보세요. 자, 지방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전 영토가 있는데 여기 서울시청이 있고 여기 제주시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갖다 냈어야 될 지방세를 저기 제주시에 갖다 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방세는 과세가 과세 범위가 어디야? 그 지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지자체. 그러면 서울에 갖다 내야 될 걸 제주에다 갖다 내면 여기는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신고. 그리고 여기는 저 신고할 게 없는데 과다 신고한 거죠. 이거는. 환급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영향 미치는 게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부가세를 갖다가 신고납부했다. 자, 신고납부했어요. 자, 신고납부하게 되면 이 100만 원 중에 89%만 국세다 이런 얘기예요. 89%.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갖다 내면 그 중에 그게 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국세? 89%가 국세예요. 자, 나머지 11%는 지방 소비세예요. 지방 소비세. 이렇게. 요거 지방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부가세를 갖다 내도 그게 다 부가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11%는 나라에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가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이제 국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 우리 이 사업자들이 갖다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져 있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부가세는 국세다라는 거 이제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 간접세다. 부가세의 두 번째 특징은 간접세다. 자,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뭐냐면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신고 해야 되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근데 간접세는 이게 다르다. 우리 지금 내국소비세법은 다 간접세들이에요. 다. 네? 다 간접세다. 여기서 지금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돼 있어요. 사업자다. 이렇게. 자, 근데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자, 최종 소비자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부가세를 냈단 말이에요. 음식 요금에는 부가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담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 먹고 그거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소비세 한계. 그래서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자기가 직접 세무서에 나 이거 소비했습니다라고 해서 부가세 내려왔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부터, 옛날 아주 오래전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이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 사람들한테 신고납부 의무를 주려고 하니까 대부분이 누실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수 하나 사 먹고 생수도 과세예요? 편의점에 파는 그 생수도 과세인데 그거 하나 사 먹고 세무서로 달려갈 거냐 이거죠.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업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 그 물건 팔면서 거기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라 이거야, 내라. 자,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행정비용 줄여가면서 이 세금을 거둘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렇게 갖다 낸다. 자, 근데 갖다 내는데 매번 물건 팔으면서 거기서 부가세 받아서 바로바로 내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모아서 내요. 네? 그걸 보고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네?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고 해요. 자,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여기가 담세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세 저항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세 저항이 커요, 작아요? 조세 저항이 작다, 이게 작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서 소비하더라도 내가 세금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 이거예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작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세. 자,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담세자가 어떻다? 담세자가 같아요. 이게 같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근로자죠?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납세 의무자고 근로자가 자기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같다. 이게 같다. 그러면 자기가 납부 의무가 있고 실제로 세금도 부담하면 조세 저항이 어떨까요? 조세 저항이 어때? 조세 저항이 크죠. 이렇게. 지금까지 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직접세는 좀 낮춰주니까 뭐예요? 좋아하죠. 근로자들이 세금 낮춰주니까. 에? 근데 뭐예요? 간접세라고 해서 조세 저항이 작은 것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부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 일례가 성형수술이라든지 피부치료 받으면 예전에는 면세였는데 그걸 뭘로 바꿨냐면 과세로 바꿨어요. 세금 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운전학원 가면 예전에 면세였는데 지금은 과세예요. 세금 내라 이거예요. 네? 댄스학원 마찬가지고 다. 예전에 면세였던 것이 과세로 돌아서서 이렇게 바꿨다. 하지만 바꿨지만 뭐예요? 조세 저항이 작으니까 거친다. 네?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직접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간접세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접세를 낮추게 되면 근로자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지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옛날보다 세율을 낮춰주면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요. 그럼 늘어나면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소비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걷어서 그 사람들 보고 소비에 써가지고 부가세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지금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해줘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예? 나라에서는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직접세는 낮춰주고 이제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엉뚱한데 빚 갚는 데로 가버린다 이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세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부가세는 자 뭐에? 간접세다, 국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 자, 일반 소비세예요. 자, 부가세는 소비세다.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재화, 용역,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한다.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면세로 열거된 거 제외하고요. 면세로 열거된 거 열거된 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된 또 주세가 과세가 된 그 재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붙는 게 왜냐하면 이제 모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붙는 게 또 뭐예요? 부가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 소비세, 여러분들 그 담배 소비세 있고 주세, 여러분들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세율 자체가 72%까지 돼 있어요. 예? 세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술에 대해서 주세가 붙고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게 이중과세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이중과세 식으로 자 이제 되어 있다. 자, 일반 소비세다. 그래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면세로 열거된 것은 제외하고요. 이제 부가세 특징.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종가세라고 하는 거, 우리 14페이지 보면 종가세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리고 보통세, 그거는 그 보통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를 제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보통세,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여기 다 별로 중요치 않은 거 몰아두면은, 보통세는 이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세하고 반대되는 것이 목적세. 여러분들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 또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부가세는 그런 목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 보통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세. 자,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과표가 금액으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종량세가 있어요. 종량세. 여러분들 그 기름 넣죠? 리터당 얼마 해가지고 세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거기는 과표가 리터가 되겠죠. 리터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표가 뭐예요? cc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게. 자, 근데 이제 부가세는 금액으로 돼 있다. 종가세, 종량세하고 비교되는 말이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물세네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물세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물세. 자, 이것은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가족이 몇 명이고 또 쓰고 있는 의료비가 얼마고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부가세는 그냥 물건 사는 사람이 그 물건 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똑같이 10%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억울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100만 원짜리 이 물건을 사면서 10% 부가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 전 재산이 100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면서 10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면서 10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진 재산이 100억이에요. 이 사람은 가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100억 가진 사람이 10만 원 세금 부담하는 거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세금 부담하는 거 어디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세금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돼, 이게. 근데 보니까 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물건값에 몇 퍼센트? 10% 내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실제 세금 부담은 누가 많이 부담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죠, 이게. 에?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역진성이다, 이렇게. 역진성. 조세, 과세가 역진적이다, 이거 역진적이다. 거꾸로 돼 있다, 이거. 거꾸로 돼 있다. 에? 거꾸로 돼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1000만 원. 자,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면 서민이라고 그래요. 서민. 에? 물론 이제 뭐 딱 1000만 원까지 있어야 서민이라는 것은 아닌데 서민이다. 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에다가 이 부가세를 어떻게 한다? 부가세를 포기하자. 포기하자. 자, 그거를 보고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 그래? 면세 제도라고 그래요. 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부가세를 포기하자. 그게 이제 면세 제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세라고 해서 10% 과세하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건에다가는 뭘 해요? 면세, 우리 부가가치세를 포기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거하고 이 면세되는 거, 그 차이를, 갭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사치품들, 자, 그걸 보고 이제 개별 소비세다. 개별 소비세. 이 개별 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나 아니면은 뭐 골프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그런 곳을 이용할 때 개별 소비세를 내요. 즉 말해서 주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이런 물건에다가는 개별 소비세를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완화된다 이거죠. 완화된다. 에? 불간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간의 부가세의 소비에 대한, 부가세 부담에 대한 그 갭을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자, 그런 제도가 바로 면세 제도와 이런 개별 소비세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거기 이제 물세라고 하는 거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독립세 하나 더 써놓죠. 독립세. 자, 여기서 이제 부가세라는 이 독립세 말고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부가가치세고 독립세에 반대되는 개념이 부가세라는 말이에요. 부가 더한다 이거죠. 이제 본세에 몇 퍼센트 달라붙는 게 부가세예요. 근데 이제 여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다. 해서 자, 일단은 부가세 특징 지금 제가 써드린 요것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6번째 지금 거기 교재에는 별도로 그 뒤에다가 해놨어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거 그거를 먼저 좀 이쪽에다 한번 해보면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자, 부가세는 소비세란 말이에요. 즉 소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해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가세 과세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자,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온다. 자, 재화를 수입한다. 재화의 수입이에요. 자, 재화를 수입하면 이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죠. 여기 지금 이렇게 테두리, 이게 우리나라 과세권 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과세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올 때 10%를 과세한다. 이거예요. 들어올 때. 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공급되면 10%다. 여하튼 소비를 예정하고 공급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요.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소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화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갈 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나갈 때 무슨 세율 적용해? 영세율을 적용해. 영세율을. 네? 영세율. 그리고 그 나라에서 소비 예정이니까 그 나라 부가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0%고 다른 나라는 8%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 일관되게 10% 적용하고 나갈 때 영세율 적용해서 그 나라에서 8%로 부가세가 과세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 안 하고 생산해서 수출한다.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는 10%와 무슨 세율로 되어 있어요? 영세율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10%하고 0%. 네?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는 자, 전 단계. 자, 이제 교재는 너무 이론적으로 해놨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나라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거 무슨 뭐 GMP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이게 시험에서. 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특징 잡아놓으시라 이거예요. 에? 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에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자, 제일 중요하다. 특징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에요. 이게. 자, 보면 자, 일단은 이렇게 제조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자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팔아요. 자, 판다. 그러면 도매업자가 물건을 사가요. 물건을 사간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도매업자는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란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럼 나한테서 물건 사가면은 그 물건에 대한 10%를 징수한다, 이거 받아낸다. 에? 그래서 요거 거래할 때, 우리가 거래할 때 징수한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거래 징수라고 그래요. 부가세에서. 에? 세금을 띈다, 이게 띈다. 자, 그러면 도매업자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10%를 제조업자한테 줘요. 도매업자는 그거를 부담하고 제조업자한테 준다 이런 얘기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도매업자는 자 1,50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도매업자한테서 사가는 소매업자가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몇 %를 떼야 돼? 10%를 달라. 그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서 150원을 부담을 하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소매업자는 다시 그 물건을 또 팔아요. 2,000원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얼마에 소비한다? 2,200원에 소비하죠. 이 과정 2,200원 이거 좀 중요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핵심이에요. 이거 부가세 핵심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요것이 매입 단계고 요것이 매출 단계. 매입 단계, 매출 단계인데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매출 단계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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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0원에서 빼게 되면은 100원을 납부하고요. 150에서 100을 빼게 되면은 50원을 납부하고 200에서 150을 빼면 50원을 갖다 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각 사업자가 세무서에 100원을 내고 50원을 내고 50원을 내는데 중요한 건 제조업자가 세무서에 갖다 낸 100원은 제조업자 돈이 아니죠. 맞아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100원은 누구한테서 받아서 낸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서 받아서 낸 거지 제조업자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요 도매업자는 사가져올 때 부담했지만 팔아가지고 상대방한테서 150원 받아서 내가 사가져올 때 부담했던 100원을 빼고 50원만 갖다 내죠. 근데 요 50원은 누구 돈이에요? 이 50원은 도매업자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받아서 낸 거예요? 소매업자한테서 받아서 내가 부담한 거 빼고도 남으니까 낸 거잖아요, 이게. 그 자기가 부담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부가세에서 제일 중요한 전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봐보세요. 소매업자.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서 150원을 부담했지만 소비자한테서 얼마 받았어요? 200원 받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메꾸고 냈죠? 그러면 세무서에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세무서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200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세금 부담은 누가 했다? 사업자들이 단계별로 부가세를 갖다 냈지만 이 돈은 다 사업자 돈이 아니고 결국 누구한테까지 전가시킨 거예요? 소비자한테까지. 네? 여러분들 100원 다음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50원 뭐예요? 다음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50원 뭐예요? 다음 사람한테서 받은 건데 이거 다 그동안에 세무서에 들어간 거 합치면 소비자가 부가세를 최종 부담했다 이거예요. 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우리 제조업자 단계의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이거? 더해진 가치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에 10%면 얼마예요? 이 100원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리고 더해진 가치 얼마예요? 500원이죠. 500원에 10%면 얼마예요? 50원이죠. 자, 더해진 가치 500원에 10%면 얼마예요? 50원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입 단계, 매출 단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더라. 이렇게 구하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세 제도는 이 100원에서 세액을 빼게 되어 있어요. 150원에서 세액을 빼고 200에서 150원 세액을 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전단계 세액 공제법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 징수 당했다라고 반드시 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제도가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제도다 이거예요. 네? 세금 계산서. 이렇게 부담했다는 거를 입증해야 돼요. 그냥 말로 해서 내가 부담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물건을 샀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은 공제를 안 해줘요, 이거. 네?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15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우리 용어들, 부가세에서 나오는 용어들 좀 알아두시라. 여기 200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2,000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과세표준은 다른 말로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얘기한다.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이제 요즘에 세법이 부가세가 좀 바뀌면서 옛날에는 과세 표준과 공급가액을 같은 말로 이렇게 혼용해 썼는데 이제 그 공급가액의 합계를 그냥 과표라고 한다. 예? 과표.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용어. 예? 용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 더 용어가 뭐냐면 이 공급가액에다가 자, 공급가액에다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 자, 요걸 보고 공급 대가라고 한다. 부가세에 이 공급가액에다가 VAT를 더한 것을 공급 대가라고 한다. 대가라고 한다.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리는 것은 서브노트로 좀 만드시라고 요약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 이렇게. 그 일회용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 에? 왜냐면 공부는 딱 단권화시켜서 반복하는 것이 그 최선이에요. 에? 그래야 응용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가액 플러스 VAT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요것이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출 단계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빼주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아요. 이거 100이에요. 똑같아요. 50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 자, 수출업자다. 자, 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수출업자예요. 자, 1,500에 사가져와서 150원을 부담했죠. 자, 그런데 2,000원에 파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소비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비자가 외국에 있다. 이거 외국에 있다. 소비자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세율이 무슨 세율이라 그랬어요? 0세율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제로가 된다. 이거 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 0에서 150을 빼면은 마이너스 얼마나? 150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구? 생산지구. 여기는 뭐예요? 소비지국이죠. 부가세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국에서 과세해요. 그러면 생산지국에서는 이미 전 단계에 얼마가 세무서에 들어갔어요? 150원이 들어갔는데 수출업자 단계에서 다 어떻게 해줘요? 환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구세청으로 들어간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들어간 것도 다 어떻게 해준다? 수출업자 단계에서 다 환급해줘요. 네? 이렇게 다 환급해준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해요. 저기 이제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이거 지금 뭐예요? 영세율 말하는 거예요. 영세율.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네? 왜 완전 면세되는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소비를 안 하고 외국에 소비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 국고로 들어갔던 것이 수출업자 단계에서 다 환급이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두실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200에서 150 빼요. 그러면 공제가 되죠. 이렇게 빼는 것을 매입세 공제라고 불러요. 공제 이렇게. 매입세 공제. 매출세액에서 빼줄 수 있는 거. 에?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0이고 150이죠. 이건 매입세 공제인데 0에서 150을 빼니까 이게 150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여기는 납부세액인데 요거는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세액이다. 용어들 좀 알아두세요. 용어들. 환급세액이다. 돌려주는 거다. 돌려주는 거. 환급세. 환급세.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수출업자 단계에서 150이라고 하는 환급세액이 나오면 빨리빨리 돌려줘라. 빨리빨리 돌려줘라.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은 자, 이 무슨 제도가 또 있어요? 빨리빨리 돌려주라는 게 뭐냐면 조기 환급제도예요. 조기 환급제도. 그러니까 영세율은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완전 면세 제도이기 때문에 이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돌려줘라. 네? 조기 환급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네요. 100이다. 똑같네요. 5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1,500원에 사서 150원을 부담하고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단계 사업자가 누구냐면은 면세 사업자예요. 자, 면세 사업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를 포기한 사업자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1,500짜리 2,000원에 팔았는데 중요한 건 2,000원에 팔았는데 부가세를 포기했어요. 부가세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면세 사업자는 이 뭐냐면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매출 단계에서 세액에서 매입 단계 세액을 빼라고 했는데 이렇게 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만 부가세법 적용하는 거지. 면세를 포기한 사람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빼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자다. 법인세법상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과일 가게 면세 사업자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학원 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네? 병원 가죠? 뭐 피부과 가죠? 면세 사업자예요, 다. 네? 약국 가죠? 면세 사업자예요. 네? 처방전 다 면세예요. 물론 처방전은 면세지만 거기 그 영양제 사 먹으면 그건 과세예요. 그리고 겸용사업자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하는 것을 못해요.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면세 사업자들은 물건 사가져올 때 부담한 150원이라는 부가세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격에 얹어요. 분명히 가격에 얹어요. 왜냐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얹어버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얼마에 소비해? 소비자들은 얼마에 소비한다? 2,150원에 소비해요. 그러면 우리 원래 과세했을 때는 소비자가 얼마에 소비했어요? 2,200원에. 근데 면세했더니 이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어요? 2,150원으로. 네? 면세의 취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비자들을 위한 거라 했잖아요. 아까 저기 이 역진성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서 부가세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이 면세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면세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100원하고 50원은 국고로 들어갔죠. 그 150원은 저 나라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우리 그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500원이죠. 여기 150원은 그냥 부가세를 얹은 거고. 네? 500원에 대한 10% 얼마에? 50원만 포기하는 거다. 즉 면세 제도는 그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더해진 가치 그것에 대한 10%만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과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거는 세무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국고로 들어가 있다. 자,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 이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만 포기하는 제도, 그게 면세 제도다 이거죠. 근데 이 효과는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 낮춘다. 과세했을 때보다 50원이 떨어져 있죠, 이게.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제 부가세 특징을 이 몇 가지냐면은 7가지로 해서 좀 봤어요. 네? 이렇게. 거기 책의 내용은 너무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도움이 되려면 책 내용 좋은데 일단은 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뒤로 요약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돼 이게. 네? 이렇게. 왜냐면 우리 뭐 다 느끼지만은 공부 처음 하면 다 어떻게 돼요? 앞에만 새까맣잖아요 이게. 뒤에는 그냥 보지도 않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토시 하나 다 읽으려고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시간 대비 효율이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다 지워요. 자, 특징 한번 열고 해보세요. 7가지. 뭐해? 제목만이라도 생각나셔야 돼, 이게. 그게 공부니까. 그러면 제목이 생각나면 그 줄거리가 이제 쭉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또 뭐 있어요? 국세고. 또 뭐 있어요? 간접세고. 그 다음에 또 뭐 해? 뭐 생각나는 것도 뭐 있어요, 이거? 보통세고. 또 뭐해? 일반. 소비세고. 물세고. 공부는 딱딱 끊어서 그때그때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물 흐르듯이 하면은, 지나간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각인시키셔야지,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물세, 또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소비지고, 과세원칙, 소비지고, 과세원칙, 소비지고, 과세원칙.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 단계 세 공제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이 또 있죠. 뭐 독립세라든지, 그 다음에 과표가 금액으로 돼 있는 뭐에 종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적어도 이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부가세 특징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자, 거기 일단은 부가세 개념에서 그런 내용들 봤는데 좀 서브노트로 정리를 좀 하세요. 거기 책에 부가세 과세 유형 해가지고 이론적인 GMP, 소득형, 소비형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무슨 형이에요? 소비형이에요. 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공부가 흐려져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할 것만 하시라. 소비형 부가가치세. 자, 그리고 부가가치 GMP형, 소득형, 소비형인데 우리 부가세는 뭐예요? 소비형이에요, 소비형. 근데 거기 임금이자 지대이윤, 순투자액인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1,000원 주고 사서 1,500원에 팔면 그 나머지 요 차이나는 500원 가지고 이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여기 임차료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한다? 매입한 거하고 매출한 거? 그 간접적으로 빼서 구한다, 이거. 빼서. 요 사가져올 때 100원, 팔을 때 150원에서 이렇게 빼서 얼마? 50원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더해진 가치 500원을 구해서 거기다 10%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아무튼 소비형이다. 자, 넘어가세요, 이거. 그냥 뭐 시간 되시는 분이나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16페이지 가서 그 양가로 3번 소비형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다 이론적인 거를 여기다 잔뜩 써놨어요. 자, 이제 옆에 17페이지 가서 그 부가세 과세 방법인데 그 나머지는 이론적으로 뭐 부가세 과세할 때 그런 구조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내국 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법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학문적인 얘기는 법에 안 나타나요.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전 단계 뭐에? 세액공제법이다. 그럼 거기 이 박스에 있는 것만 봐보세요. 자, 매출세액인데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그 다음에 빼기 매입세액, 매입액 곱하기 세율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제 거기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이 아니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에? 왜냐하면 공급가액을 합쳐놓은 게 과표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 뭐 장단점은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뭐 시험하고 관련 없네, 이게. 자, 넘어가서. 자, 우리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제가 여기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거, 이게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영세율 적용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면세사업자예요. 에? 단계별로 특징을 좀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옆에 뭐 비교하는 거, 시간 나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 별로 뭐 시험 문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네, 이게. 자, 뒤로 가서 학문적인 얘기니까 22페이지 가서 자, 국경세 조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 거냐? 자,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그래서 거기 3번 봐보세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더라.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더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가세 특징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에 어떤 욕심도 있죠. 하지만 외울 걸 외워야지. 욕심이 있어서 뭐 필요 없는 것도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딱 정리하시라. 네? 이렇게 이걸로 정리해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면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영세율 면세제도 이해 거기서 뭐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뒤에 별도로 영세율 면세가 별도 파트로 있어요. 여기 앞에는 그냥 개요만 있으니까 간단히 보고 뒤로 넘어가죠.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장의 총칙까지 해서 4-5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시험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